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예, 오늘은 심층 테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들이 주요 테마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사실 제법 오래됐어요. 어떤 주제냐 하면 결국은 스페이스X IPO 관련된 겁니다. 6월 달에 지금 이제 주식 공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기업 가치가 얼마 전까지는 1조 달러에서 1.2조 달러 정도로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더 커졌어요. 1.75조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조 한 5천억, 2,5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픈 AI의 예상 가치의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러 면에서 오픈 AI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오픈 AI도 지금 9월 달에 주식 공개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 스페이스X하고 좀 약간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업종이 전혀 다른데 무슨 경쟁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같습니다. 실은 같아요. 얘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투자 설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던 것은 기존의 로켓을 그냥 발사하는, 그래서 로켓 발사를 원하는, 위성 발사를 원하는 고객들에 의해서 발사료를 받고, 그러니까 약간 유통업이나 물류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물류업이 아니다. 자기들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즉 스페이스X와 XAI와 그 X라고 하는 그 저기죠, SNS 플랫폼을 포함한 이 회사는 단순하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인공지능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제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스페이스X IPO 설명서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AI와 통신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AI를 겸한 통신 회사라고 하는 것이 정체다. 이것을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예상 혹은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우주 발사체 기업, 그죠? 우주 발사체 기업 무슨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지금으로 보면 가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X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영어로 써놨기는 했습니다만, 로켓 런치 앤 디펜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형태의 어떤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 설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자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당히 위력을 보였었죠.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당장 침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러시아에서 통신 인프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인프라를 다 파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뭘 제공했어요?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어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통신 인프라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작전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돌아가게 된 거죠. 인터넷 자체가. 일부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도 스타링크를 해킹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스타링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굉장히 좀 뭐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장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제공자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인프라하고 XAI를 묶어서 이걸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 분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설명서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 기반의 AI를 할 거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고, 그리고 XAI를 통합하겠다. 그죠? 이미 회사 자체는 통합이 됐죠. XAI가 뭘 통합을 했어요? X라고 하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했던 SNS를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다시 그 XAI를 스페이스X가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의 통합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요,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뭘 가지고 있었냐,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지만 X라고 하는 SNS, XAI라고 하는 AI 회사, 그리고 스페이스X 이걸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 회사를 다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번에 IPO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 가치 최대 1.75조 달러. 2조 5천억 혹은 2조 6천억, 2,600조. 제가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2,600조입니다. 2,600조. 어마어마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갓 1조 달러를 조금 넘겼는데, 그죠? 그거에 거의 2배 되는 금액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야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위에 두 가지는 사실상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제시한 구체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우주에서 AI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지구에 공급하겠다. 지구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띄워서 거기서 발전을 태양광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인공지능의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주목도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야 우리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에 발사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범위 자체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이게 목표입니다. 자, IPO 설명서에 공개된 핵심 재무 숫자입니다. 자, 2025년 매출은 186억 달러 정도로 보여집니다. 한 25조, 27조 정도 됩니다.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27조인데요. 매출이.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서 나왔냐면 스타링크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매출은 로켓 발사할 때 받는 비용, 그 위성을 실어주고 받는 운송 비용 같은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적자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얘네들 말이 이상하잖아요. 매출은 27조인데 회사 가치는 2,500조라고 하고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예요. 즉 PER로 보면 얼마가 될까요? 100. 정확하게 PER로 보면 매출이니까 PER로 보면 훨씬 더 크겠는데 PSR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PER로 보시게 되면 한 뭐 3, 40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많이 되는 회사 아닙니다. KPX는 앞으로 200억 달러 수준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250억 달러, 200억 달러 뭐 의견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적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왜?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그죠? 매출보다 투자가 많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기는 하죠. 그리고 주요 성장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서 돈을 좀 벌어오겠다. 구독으로. 왜? 인프라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인프라는 이미 2,000개쯤 올려놨으니까 몰려? 위성에. 저궤도, 이게 지구 저궤도라고 부르는 그 궤도에 뭐 몇천 개의 위성을 벌써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뭐 우주 항공국, 뭐 나사는 아니고요. 우주 무슨 저기에 관련된 그 미국의 어떤 정부기관에서 우리 위성 더 쏠 거니까 허가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놨어요. 이미. 그래서 돈만 되면 더 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진 거죠. 자, 투자 분야는 AI하고 스타쉽.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우주선 이름입니다. 스타쉽 멋지죠? 그리고 거기에 AI까지 추가를 하고 거기에 스타링크를 묶어서 그러니까 통신과 AI와 인프라 관련된 것들 거기에다가 SNS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로 상품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작게는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 즉 2,200조에서 2,600조 정도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일 IPO로는 아마 지금까지는 세계 최대급일 겁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 지금 오픈 AI도 IPO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중평입니다.
그렇긴 한데 스페이스X는 1.75달러 정도면 적당한데 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상하죠. 2025년 매출은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2026년 Q1을 따져보시게 되면 실제로 오픈 AI와 스페이스X는 매출액 시체는 유사합니다. 예, 지금 2025년 매출이 약 186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저기가 스페이스X가. 근데 오픈 AI 2026년도 예상 매출액이 250억 달러 정도 돼요. 30조를 조금 넘죠. 그런데 오픈 AI가 원하는 기업 가치는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1,500조 정도니까 스페이스X보다는 좀 한 70% 정도, 한 60%, 70% 정도의 가치를 원하고 있어요. 매출은 조금 더 크고요.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요구할 때는 이런 가격들을 요구할 때는 뭔가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뭘 볼 거냐 하면 계속해서 가면서 자 그러면 스페이스X의 투자 설명서 중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어떤 테마들과 관련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스페이스X의 핵심이 로켓을 발사하는 회사로서의 스페이스X를 바라봤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스타링크입니다. 구독형의 반복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금 비싸요. 스타링크 자체가 좀 비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성에 기지국을 띄워놓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때요? 끊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몇몇 얼리 어답터들은 스타링크 가지고 인터넷 사용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오픈됐을 때 가격 제도가 오픈됐을 때 그거 가지고 실험도 해보시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환경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제일 견고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중간 단계에 끼어 있었죠. 로켓 발사 인프라 그 다음에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XAI와 그 AI 서비스를 우주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이게 투비 모델이에요. 가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연결되는 거는 위성통신 테마들 있죠. 세트라가이를 기반으로 세트라가이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저기도 위성망 확대가 되고 인공위성 안테나랑 통신 장비 수요가 앞으로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스타링크의 수요와 공급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우주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계획이 등장을 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반반 혹은 그 이하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띄웠을 때 그 수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거냐가 문제입니다. 자,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인공위성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우주에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인공위성 형태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뭘 넣어요?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구에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챗GPT나 그록에 물어보게 되면 그록에서 대답해 주잖아요. 그 과정들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 과정을 담당을 하고 결국 해답은 어디서 얻겠다? 네. 우주에 띄워놓은 그 인공지능 AI 센터에서 어떤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나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최대의 난제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인공지능으로 띄우니까 태양광이 무한이에요. 태양광이 무한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인공위성을 궤도에 띄우기 위해선 또 더 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긴 한데 뭐예요? 운송업체가 우리 회사야. 그리고 계속해서 싸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날릴수록 비용은 떨어져요. 많이 날릴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수직 계열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 IPO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띄워서 거기에다 뭐래요? 태양광을 전지를 붙여서
무한한 공짜의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그것을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 비용도 사실은 안 들어요. 우주 공간을 활용해서 우주 공간은 온도가 상당히 낮기 절대 영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죠. 그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거기를 복사 냉각하는 방식으로 열을 식히고 또 태양광을 받아서 에너지를 조달하고 이런 형태의 위성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때 인공위성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공위성에 이렇게 태양 전지판이 양쪽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결국 인공지능 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연산을 서비스하기 위한 계속 연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우주 공간을 위해서 무비용 냉각과 무비용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태양광 패널을 어디다 실어요? 여기다 싣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형태로 뭘로요?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완벽한 거죠. 자, 국내 중시하는 AI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 설비 쪽인데 여기는 지금 전력 설비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위성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합 구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었던 스페이스X의 가치는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체를 발사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건 어디라고요? 스타링크다. 그리고 앞으로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그죠? 인공위성 데이터 센터를 우주 데이터 센터를 올렸어요. 걔가 우주 데이터 센터 역할만 할까요? 아니죠. 스타링크의 하나의 위성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위로 뛰어올리면 뛰어올릴수록 뭐가 감소해요? 위성 제작 비용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감소해요? 스타링크의 비용도 감소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스타링크의 사용 비용도 감소를 하겠죠. 당연히 소비자로서는 접근 가능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성 통신 그리고 위성 인터넷이 될 겁니다. 게다가 쏘면 쏠수록 어떻게 돼요? 발사 비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겠다.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우주 기업이 아닙니다. AI하고 인터넷, 우주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수직 통합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X하고 xAI가 결합돼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고 그것이 이번에 매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국내 진시 연결을 해보면 AI 서버나 반도체 당연히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겠죠. 왜? 거기도 인공지능 돌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 인공지능 돌리려면 뭐 필요해요? HBM 필요합니다. 메모리 필요합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거기 인공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을 위해서 구성한 인공위성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결국은 요 하나의 생태계가 뭐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뭘 통해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성물이요.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 발사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화성 개발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 요거는 왜 투자자들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쉽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얼마 전에 버전 3 발표됐다가 일부 실패 일부 성공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커런트 스테이트에는 펠컨 9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요거는 지구 적에도 22톤 정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사할 때마다 약 6,700만 달러. 우리로 치면 한 900억, 10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1,700만 달러. 6,700만 달러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0만 달러면 100억이 좀 150억 정도 되죠. 1000억 맞네요. 1000억 맞네요.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가능해지는 기술이 뭐냐면 이 펠컨 9을 통해서 우리나라 위성들도 펠컨 9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도 여러 명 있고요.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중국도 저기 있고요. 경쟁자 리스트에 있고요. 러시아도 그 경쟁자 리스트에 있습니다. 소규모 위성군이나 부분적인 우주 접근을 펠컨 9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순수하게 우주 개발하는 예전 나사에서 우주 개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물류 위성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물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대상지가 우주일 뿐이에요. 상업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많이 해서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이 트럭 연료비를 자기 자본으로 써서 어쨌든 몸을 써서 택배 일을 하시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로켓 발사 비용을 쓰는데 그 로켓 발사를 어디로 해준다? 우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우주 배송 비용을 받고 자기네들이 시스템하고 연료를 써서 그걸 발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버전 3까지 나온 스타쉽은 어떠냐 하면 제가 LEO라고 썼죠. 지금 잘 모르셨을 텐데 이거 뭐냐 하면 저궤도 지구 지구 저궤도라고 부르는 얼스 오비탈이래요. 로우 얼스 오비탈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에 100톤 정도를 올릴 수 있어요. 저궤도라고 지구 저궤도라고 하면 과학적으로는 200에서 2000km까지 지구에서 200에서 2000km 위에까지 높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실용적으로 쓰는 지구 저궤도는요 한 400에서 600km 정도 지구에서 그 정도 상공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스타링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띄워놨어요. 몇천 개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올려봤으니까 스타링크를 그렇게 많이 올려봤으니까 경험이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펠컨 9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발사체가 아마도 재편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 비용은요 6,700만 달러에서 한 번에 1,000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에요. 지난번에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타쉽 위성이었는지 펠컨 9이었는지가 그 우주 그 로켓의 주요 동체를 역추진을 해가지고 그 발사대가 다시 안착시켰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신기합니다. 마치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딱 착륙합니다. 그래서 발사 목표는 1,000만 불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약 자사 기준으로 6.7분의 1 정도의 발사 저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쏠 수 있는 것도 한 5배 많아져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다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우주선이라면 대규모 우주 인프라나 완전 재사용이나 아니면 심우주 탐사는 뭐냐 하면 지구권 밖에 그죠? 태양계권 밖에라든가 아니면 화성 개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심우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심우주는 딥입니다. 딥. 깊은 우주 탐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위성 대량 발사나 AI 인프라 구축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AI 인프라를 스타쉽 우주선을 통해서 싼 가격으로 지구 궤도에 위성을 올림으로써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성 물류도 앞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나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이 지금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만 아직 종목명을 안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쉽에서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설명서가 스스로 인정한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 요인을 인정했어요. 두 가지 정도 크게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규제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중간 정도의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중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4사분면의 그 리스크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향도도 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두 가지 요소가 위험 요소로 있다. 돈이 막 몇천조인데 위험한 조건도 있대요. 그래서 그 위험한 조건들을 극복해야 사실 이 가치가
7조 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실험 기술의 실패 가능성. 지금 스타쉽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발사했을 때도 완벽하게 100% 성공한 아니에요. 일부는 뭐 가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뭐 일부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폭발한 게 아니라 일부 하다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개선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혹시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실패 요소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그죠? 발생 가능성 제법 높아요. 그리고 영향도도 높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막대한 투자비와 대규모 적자라는 부분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적자에서 벗어나서 주가도 계속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현재로서 완성되었고 캐시카우를 빵빵하게 뽑아내는 캐시카우에서 돈을 빵빵하게 뽑아내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 높을까요? 그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연동성 확대 가능성 테마는 우주항공, AI 전력, 위성통신, 방산 이런 것들이 있고 AI 전력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요? 태양광과 ESS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ESS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요, 그 우주에는 밤이 없잖아요. 우주에는 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24시간 발전이 가능하고 또 저녁이 된다고 해서 발전량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영향권 안에 스페이스X 상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방산 쪽은 뭐 로켓 기술이 다 방산 쪽 기술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걸 한번 봅시다. 과연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상장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1.5에서 1.75달러의 근거,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프리미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비스업도 아닙니다. 플랫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시장은 단순 제조 플랫폼 멀티플을 버리고 통신과 AI 우주 인프라를 독점하는 차세대 플랫폼 기업의 멀티플을 적용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컴파리즌 매트릭스라고 써있는데 그냥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어디 그 멀티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몇 배, 뭐 PER, PBR, PSR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멀티플 지표입니다. 멀티플 지표. 즉 기업의 가치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수익 혹은 영업이익보다 얼마나 크냐. 그리고 지금 기업의 시총이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보다 얼마나 크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매트릭스가 사실은 기존의 우주항공은 조금 기준 자체가 좀 낮아요.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핵심 비즈니스는 제조업이고요. 일회성 판매를 합니다. 한번 팔아요. 자, 이번에 위성 띄울 사람 이래서 회원들 모집해서 자, 돈 내요, 돈 내. 우주까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주항공 산업이에요. 그리고 인프라 유형은 물리적이죠. 어쨌든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평가는 제조업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술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들이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기술 플랫폼들. 그래서 핵심 비즈니스는 디지털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고요. 사실 엔비디아도 여기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여기에는 구글 같은 회사가 정확하게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구독 모델에 거의 의존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뭐 좀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고 그 포션이 커질수록 어떻게 광고 수익 같은 것도 늘겠죠. 뭐. 인프라 유형은 디지털 기반으로 합니다. 그죠? 시장 평가는 플랫폼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조금 실제로 내는 매출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요? 스페이스X는 단순하게 비즈니스가 하나에 국한화된 게 아니라 AI와 말씀드렸죠. XAI를 올리겠다. 통신과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기존에는 저희는 우주항공 산업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건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반복 매출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는 스타링크 매출도 있겠지만 그 다음 뭐예요?
인터넷 구독 서비스나 B2B 서비스 제공하면서 예,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나가겠죠. 지금 엔트로픽하고 저기 오픈 AI하고 열심히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서로 B2B 시장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예, B2B 시장이 뭐냐고요? 왜 B2B가 존재하냐고요? 네, 존재하죠, 당연히. 요즘에는 코딩 다 뭐 가지고 해요? 인공지능 가지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인공지능 가지고 코딩하는 코더들을 써서 예,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그게 바로 B2B 서비스잖아요. 구독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그 클로드 코드 한 30만 원 정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법 많이 늘었어요, 제 주위에도. 왜 늘었냐면 그만큼 해주니까. 30만 원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개발자를 뽑는다면 어떨까요? 그죠? 초보 개발자를 한 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30만 원 내고 시킬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요즘 에이전틱 시스템이라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섯 사람 고용해서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에 시킬 수 있다면. 그럼 30만 원이 아깝겠어요? 30만 원이 아깝지가 않죠. 몇백만 원이라도 낼 수 있을걸요? 그런 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도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XAI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인프라 유형, 물리하고 디지털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시장평가, 여기 중요합니다. 차세대의 독점적인 플랫폼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 왜? 수직 통합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회사는 스페이스X밖에 없다. 왜요? 로켓도 쏘죠.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통신 서비스도 제공하죠. 이미 많이 쏴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통신 서비스나 로켓을 통해서 인공지능 인프라를 우주로 보내고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된 그 인공지능 인프라를 거의 무료에 가까운 형태의 발전을 해서 뭐 물론 띄워 올리는 비용하고 그 저기 비용 자체는 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작은 인공지능 위성을 띄워서 그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구글이 할 수 있을까요? 구글이 위성 쏴요? 못 씁니다. AI는 서비스 하죠. 그렇지만 통신 서비스 제공합니까? 아직 통신 서비스 제공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항공우주 아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로켓 발사하는 부분하고 SK텔레콤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지금 저기 네이버가 독자 모델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뭐 가상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어떤 체계 안에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하죠 이 정도면. 이런 것들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도 팔고 거기에 인터넷도 쓸 수 있게 해주고 거기다 서비스도 다 제공해 소프트웨어도 팔고 이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1.75달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스페이스X 생태계 레이더 봅시다. 레이더 형태로 표현을 해놨고 우주항공 발사체와 AI 전력 인프라와 AI 반도체 서버 그리고 위성통신 같은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전체를 봐주셔야 돼요. 스페이스X가 단순하게 그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는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 증권 주식시장과 연관을 지었을 때 조금 뭐랄까요 좀 실망스럽달까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 왜요? 스페이스X는 부품 수준부터 자기네들이 그냥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수직 계열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엔진도 직접 만들고 부품도 직접 만들고 그 발사체도 직접 만듭니다. 위성체는 모르겠어요. 위성체도 만들겠죠. 왜냐하면 스타링크 그 중계위성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업체나 아니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끼어들 부분이 사실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델들이 성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의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계 레이더가 만들어져요. 자, 결론
자, 이번 IPO 설명서의 본질을 한 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우주항공과 그리고 인프라를 합쳐서 하나로 제공하는데 여기 하나 빠졌어. 사실. 통신이요. 네. 자, 그래서 네 가지 역할을 다 합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켓 발사합니다. 싸게. 그죠? 코스트 컬랩스라 그래서 예, 가격을 아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격 파괴. 자, 인공위성 가격 파괴로 쏴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공지능 최적화 XAI가 할 겁니다. 그리고 요 XAI하고 그 다음에 스타쉽을 결합해서 뭘 할 거다? 우주 AI 센터를 개발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뭘로? 스타링크. 요 하나의 순환망이 바로 스페이스X가 원하는 망이고 그것이 이 회사가 원하는 사업의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 2천 몇백 조의 회사 가치가 정당화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IP의 핵심은 우주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주로 뭘 쏴준다 이게 아니라 우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인프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지배상원들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로켓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전력, 통신, 국방 인프라 독점 플랫폼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이제 가치를 알고 우리나라 어떤 테마나 종목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되게 핫했던 주제라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내용들은 이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